사람들은 누구나 나르적 성향이 있습니다. 나르적 성향이 있다는 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태생적 본능이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은 것과 타인을 제물로 이용해서 자신의 잘남을 비교적으로 우위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것,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르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정상적인 나르 성향,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합니다. 나르에 대한 화두가 많은 시절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얘기도 되겠죠. 한 친구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선배, 1년 선배인데 이 선배가 소시오패스의 나르시스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인연을 끊을 수 있는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후반이고요. 사회에서 만난 1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처음 친하게 되었을 땐 성격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닐 때 그 회사의 화장실이 매번 좀 많이 지저분해지곤 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과의 과장님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다 하고 CCTV를 확인한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범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그 1살 많은 언니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 언니였던 거예요. 과장님이 벼르고 있다. 언니네 부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내가 말렸으니까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네가 왜 말려? 나한테 덤비면 내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왜 말려? 그리고 화장실 내가 쓰겠다는데 자기가 뭔데 화장실 쓰는 것 같고 이래라 저래라냐고 이러고 이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너무 황당했다는 거죠. 다 같이 쓰는 공중 화장실인데 공공이 쓰는 장소인데 자기가 더럽혀 놓고 그걸 오히려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 인간은 공감도 못하는 소시오패스는 아닐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언니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회사 내에 있는 다른 남자 직원들과 썸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곤 하나 봅니다. 그런데 정작 연인으로 연결되진 않고 자신이 오히려 남자들이 다가오면 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흔히 흘린다고 얘기하죠. 남자에게 여지를 주면서도 막상 남자가 다가오면 거부를 하는, 자기가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왕따로 이제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 시기고 하다 보니까 보통 교회에선 거의 화상 채팅으로 설교를 듣고 유튜브 등의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 교회는 직접 나오라고 하냐 그러면서 아마 그 언니의 종교를 약간 사이비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니는 본인이 잘못된 곳을 다니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이상한 자존감을 부리면서 오히려 이 친구에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니가 연애를 할 때 남자를 사귈 때 남자들은 내가 남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었다. 그렇게 남자를 조정했다는 얘기를 했었던가 봅니다. 네가 날 안 만나줘서 내가 힘들잖아. 넌 사랑이 식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여자들이 쓸 수 있는 언어죠. 그런 말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언니는 소시오패스나 나르가 아닌가요? 하면서 연을 끊고 싶은데 자꾸 카톡으로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한 방에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얘기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이 언니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나 나르로 낙인을 찍고 자기 합리화로 억지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걸로 낙인을 찍는 건요, 사람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선무당 잡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니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왕따는 이런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는요, 절대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따의 주동자가 되죠. 이들은 정치를 잘합니다. 나르시스트는요, 자기 포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 외에는요, 일반인은 사실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과장님이 벼르다가 뭐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알아봤다고 하지만, 화장실 내부가 아니고 출입구 쪽에 CCTV만 보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렸다, 내가 너 말려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도 상대도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만약에 이분이 소시오패스였으면요, 그래? 그럼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해 라고 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어요, 소시오패스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도 끝까지 억울해하면서 잡아뗍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주변에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가 드러나도 그 상황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의심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부채감을 심어주는 거죠. 죄책감. 이걸 심어주고 조종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르나 소시오패스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니가 뭐 회사 내 직원들과 썸 아닌 썸을 타면서 실제로 남자가 다가오면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건요, 삼자가 외적으로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지어 말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질문자분이 독선적으로 말하고 단정 짓는 게 오히려 좀 나르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대충 상대의 생각을 짐작하고 때려 맞춰서 상대의 생각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실수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기도 합니다. 교회 문제도요, 자신의 신앙 믿음을 부정하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비합리적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정치적으로 뭐 진보와 보수가 싸울 때요, 다들 자기 말이 진실이고 부정하라고 했을 때는 비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격 장애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시오패스도 나르시스도 자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무언가를 착취하거나 고립시켜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신앙, 믿음을 부정하라는 말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질문자분과 언니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정확한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이 질문자가 오히려 언니분에게 어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이거든요. 굉장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이상적인 건 그렇지만요. 화장실을 더럽게 쓴다라는 주제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그 내용을 그 과장님과 질문자가 공유하고 있다는 상황이 그 언니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입장이 곤란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저라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입장은 곤란해지거든요. 본인이 사귀던 남자친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자기 객관화, 자기 반성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번 읽어본 걸로 아니면 그 대화의 문장만 가지고 이건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들이 잘 쓰는 단어니까 라고 가스라이팅으로 몰아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성격 장애 유형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이 언니분의 행동에 악의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은 아니거든요.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성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대의 행동을 성격장애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쟤는 정상이 아니야. 이것도 편향된 사고거든요. 우린요,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활 환경도, 먹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감정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였을 때 결국 내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요, 저 사람이 나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나의 기준에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나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요, 상처는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됩니다. 이 안 받을 수 있는 게 상대가 내게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착취하거나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다름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그게 정 보대끼고 힘들면 같이 안 보면 되거든요. 거리를 두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꼭 부딪히는 환경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 집안에서도 당연히 이런 나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휘둘리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나는 이런데 토론이라는 걸 배워보지 못한 한국적 문화가 낳은 아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의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성격적 장애로 몰아가고 혹시나 이걸 내가 주변 사람들의 동조를 구한다면 오히려 내가 그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랬을 때 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도 이유 없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협력관계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